자, 혹시 오늘 채점한 것 중에 질문 좀 받을 건데 다시 말합니다. 고민을 너무 안 해본 거는 개인적으로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래요. 그냥 틀렸다고 다 질문해야지가 아니라 너네가 고민해봤으면 알잖아. 그쵸? 자,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성원이? 혹시 오늘도 괜찮으면 뭐 서술형 완성 혹은 뭐 중단원 뭐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중단원 1차 부등식 2쪽에 몇 번? 10번이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문제 같은데. 2쪽에 10번이면 이거죠. 요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게 이제 혹시 기억나세요? 1차 부등식의 고난도 문제라고 소개드리는 혹시 뭐 그런 문제 기억나세요? 뭐 이런 부등식 안에 K 같은 거 들어있고 뭐 자연수가 뭐 3개 있더라 그런 문제 기억나세요? 딱 그냥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항상 말하잖아. 외울 땐 외우더라도 특징을 외우셔야 돼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는 특징이 뭐다? 뒤에 읽어보시면 해를 주진 않아요. 근데 해에 관한 조건을 주는 문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문장, 이거를 만족시키는까지 끊고 뭐 매번 말하는 거. 자, 여러분들 만족시키는 게 한 글자로 먼저 아세요. 자, 만족시키는 이라는 게 항상 하는 필기 할게요. 해입니다. 해. 첫 번째는 뭐다? 해를 먼저 구하세요. 그 말이에요. 선생님 해라는 말 안 나와 있잖아요. 저 말이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만족시키는 게 뭔데? 해죠. 자, 뭐 항상 하는 말 또 할게요. 자,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이양. 자, 양쪽에다가 5 나누겠습니다. 양쪽에다가 5 나누시면 순서 바꿔줄게요. 자, 요렇게 하면 요게 여러분 지금 해인 거 아시겠어요? 해 라고 쓸까? 자, 요게 지금 만족시키는 거라고요. 자, K가 들어있죠.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요, 여기 안에 지금 자연수가 있대요, 없대요? 오! 자연수. 자, 이번 문제의 조건은 뭐다? 자, 여기 안에 지금 자연수가 없던데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이거를 만족하는 여기 X 자리에 자연수가 없다라는 상황 이해했어요? 자연수가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문제 혹시 기억나는 친구? 기본 전략은 뭐를 이용한다고 말했었게 항상? 네, 또 필기할게요. 친절하니까. 수직선 그림을 이용하셔가지고 뭐 하자고 했냐면 약간의 뭐랄까 뭐 추리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문장이 매번 바뀌는데 저 문장을 이해해서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는 간단한 추리를 한번 하시면 자연스럽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얘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해. 자, 5분의 7 플러스 K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어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방향은 이제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X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왼쪽으로 가보시면 여기가 지금 해예요. 해. 자, 여기 아닙니다. 자, 만족시키는 게 여기예요. 여기에. 지금 자연수가 있대요, 없대요? 그럼 추리 한번 해볼까? 우리가 자연수라고 알고 있는 수가 어떤 수예요? 뭐 이게 뭐 1, 2, 3, 4 이런 것들 말하잖아. 근데 여기 안에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는 거야. 사실은 뭐 그렇게 음수라고 단정은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0.5는 자연수가 아니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는 자연수가 없다고 했지 양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너가 생각을 해봐야 돼. 매번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냥 물어볼까? 그럼 숫자 1 어디 써야 돼요? 숫자 1 어디 써야 돼요?
이 친구보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숫자 2는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사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요거 숫자 1. 그러니까 이 숫자 1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 오른쪽에 있어줘야지 자연수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2, 3, 4 이런 거 관심 없어. 숫자 1의 위치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만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자연수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숫자 1이 왼쪽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왼쪽에 있으면 자연수가 생기는 거니까 안 된다고요. 자연수가 없도록 하는 여기 있어야겠구나. 이런 추리입니다. 그럼 매번 그렇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생기죠.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가 많이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풀어보시면 이 위치만 잡아주는 순간 도등식은 그냥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제가 항상 뭐 체크하라고 했었게? 기억나? 그 소위 그 능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거 체크까지 해야 된다. 이 문제는 꼭 명심해야 돼. 여기 끝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는 능 체크라는 걸 한다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도. 자, 혹시 이거 성훈아, 근데 이 능 체크는 할 줄 아시려나? 그럼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능은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가 1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 누가 포함되지? 여기가 1 되면 누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1 이하가 되면 숫자 1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는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요거고요. 이제 요거를 예쁘게 정리하시면 된다. 입니다. 요거 정리를 할 줄 아시죠? 1차 공식이니까. 양쪽에 분모 없애시고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근데 다시 말할게요. 쌤인데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 특징을 기억하라고. 문제만 원래 특징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했잖아. 가위바위보가 나왔을 때 포인트가 문제. 그럼 포인트를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의 특징을 외우는 거예요. 뭔가 해를 주는 게 아니라 해 조건. 자연수가 2개 있던데요, 3개 있던데요, 없던데요. 이런 조건들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네. 3쪽에 13번이면 다음 장 물어보신 거 맞나요? 요거 맞나요? 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원가 정가라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때 내가 원가다, 정가다, 판매가다, 이익이다. 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번에 수행도 봤었고, 제가 수요일 날에는 서현중학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시험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 원가 정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거속시랑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쉽게 푸시려면요, 뭐를 기억해야? 제가 칠판에 쓰는 것처럼 요 네 가지를 꼭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네 가지? 자,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요 네 가지를 체크할 겁니다. 한 번 더. 자, 여기서 이익은요, 혹시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자, 이익은 약간의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구한다? 내가 얼만큼 이익을 얻는지. 또 외우세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맞는데요. 형이 한 번 더 말할게. 어려운 건 맞지만 너의 노력에 따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꾸 틀린다는 말은 모르겠어. 오답 쓸 때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판매가 빼기 원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를 약간 정가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판매할 때 금액에서 원가를 빼주는 것만큼 이익을 얻는다 라고 이해하시고 위에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 첫 번째 문장 말고 자, 마지막에 묻는 거 먼저 볼게요. 이 문제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다? 뭐를 구해오래요?
종가니까 여기를 x라고 쓸까요? 종가 물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원가 나와 있고요. 색깔 왜 이래? 색깔 바뀌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판매가가 나오네. 판매가. 팔아서란 말 보이세요? 이 팔아서라는 말이 이제 판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뭐냐면 원가가 6,000원인 물건을요 어떻게? 정가에다가 10% 감소시켜서 팔았다라는 거 보여. 그럼 이 판매가는 이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자면 정가에다가 얼마? 10% 감소된 걸로 팔았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저게 판매가예요. 이해돼요? 그럼 혹시 10% 감소 구할 줄 아세요? 자, 지금 저희가 정가를 x라고 준 거죠. x 빼기 뒤에다가 뭐 빼주면 돼? 정가의 10% 감소니까. 네,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 많이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거 예쁘게 정리까지 해야겠죠. 암산할게요. 정리하시면 10분의 9x다. 이렇게 해서 판매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매가 나왔으면 저희 마지막에 있는 뭐 구할 수 있다고? 뭐 구할 수 있다고? 도와주면 안 될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거속시에서 거리 알고 속력 알면 시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좀 드는 생각, 좀 거속시랑 생각보다 되게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판매가 알고 원가 알면 이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익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팁 하나 드리자면 거속시랑 좀 유사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혹시 이익 관련 문장 하나 있지 않나?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이익이 나오는데 어떤 이익을 얻을 거냐면 원가의 20% 이상이다. 다시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시면 이 문제 정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이다.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어요? 정문장이 20이거든요.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이다. 혹시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친구? 왼쪽에 있는 원가의 20% 구할 수 있겠어요? 식 어떻게 쓰면 돼, 왼쪽 거? 6천?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이건 5천 플러스가 아니에요.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문제는 이 상황이 아니죠. 증가 감소가 있을 때예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원가의 20%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거 하나 얘는 지금 증가 감소가 아닌데 제가 물어본 거 하세요. 할 수 있냐고. 왜냐면 많이 현이처럼 실수하더라고요. 뭔가 올린 것처럼 증가 감소처럼 가는데 다 얘는 지금 증가 감소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원가의 20%인 거야. 원가 곱하기 1100분의 2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익 자리에는 매분의 저식 쓰면 됩니다. 그럼 부등식 만들어지고 풀면 되겠죠. 네, 이게 초딩 때 배웠지만 원가의 저희 보통 뭐뭐의가 뭔 줄 알아? 수학에서 이렇게 아마 배웠을걸? 초등학생 때 뭐뭐의 곱하라고. 그리고 20%를 말했지만 곱하기 20은 하면 안 돼요. 20%는요 이번에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원래 퍼센트라는 자체가 전체를 얼마로 본다고? 이게 100 중에서 20개예요.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원가의 20%는요 풀어 말하면 원가에서 100개 중에 20개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20 이렇게 곱하라는 문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식 대입하셔가지고 마무리 지어보세요. 아무튼 요거 이제 과거 기출에 몇 번 나온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학교.
심지어 수행도 맞다고 하시니까 이거 잘 할 줄 아셔야겠죠. 자, 오답을 쓰실 때는 현이야, 제가 쓴 것처럼 요 4개를 쫙 써놓고 마치 거속시 푸는 느낌처럼 접근해봐. 아시겠죠? 비슷한 거잖아요. 거속시. 또! 네. 속이 울렁거릴 때는. 사실 방금 타이레놀이 원래 좀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도 지금 부족한 건가?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때요? 내 생각에 지금 약을 너무 동시에 또 많이 먹는 거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기 은성이는 좀 괜찮아요? 약 하나 드시는 거? 저거 되게 효과가 빠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세요. 네. 중단원. 네, 연립 방정식의 이쪽에 7번이요. 아, 이거 비례식이요. 혹시 또 질문하시기에 첫 번째 문장 못 푸신 거예요? 자, 혹시 요거 은성이는 기억나세요? 저희 이제 비례식이 뭐 샵2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이제 습관을 만들라고 하는데 요거 혹시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는지? 외양. 그렇죠. 어려운 말로 뭐 외양의 곱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있는 그냥 바깥쪽 요거 2개 있잖아요. 이 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 2개를 곱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푼다라고 표현해요. 비례식을 푼다라고 표현하는데 현일 그럼 요것도 못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거 말하는 게 이걸 알면 왜 못 풀어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열린 문제 아닌가요? 이거 정리해서 얘랑 연립해서 x, y 구하세요. 그런 문제인데 왜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것까지 했으면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이론상. 아니 혹시 어디를 뭐 더 도와드려야 돼요? 첫 번째 목표를 할때 약간 저 2개랑 올라가고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거 뭘 더 도와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이번 시험에 비례식 뭔가 느낌이 아직 나올 것 같아요. 비례식 푸는 거는 이렇게 시간계 줄 때 많이 쓰거든요. 정리해봐. 자, 또 그러니까 식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저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 문장 이렇게 나와도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성원아 또 질문할 거 없어? 갑시다. 네. 연립 방정식이요. 부등식의 몇 번? 3쪽에 11번이요. 이 문제 맞나요? 자, 얘네 한번 읽어보시면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45보다 크다라는 문장 보이시죠? 다시. 꽤 유명한 문제인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 문장 식으로 바꾸면 요렇게 세 개의 이제 홀수를 더한 합이 얘보다 크다. 요렇게 부등식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친절하게 또 x를 정해줍니다. 자, x가 뭐라고 쓰이냐면 셋 중에서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자라는 문장 보이세요? 도와줄래? 자, 여기가 x인 거 맞나요? 자, 여기를 제일 크다라고 할게요. 그럼 질문. 이것보다 작은 바로 앞에 수는 뭐라고 쓰면 될까? 혹시 요건 거 아시겠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그 연속하는 뭐 세 홀수, 짝수 이런 문제 아시죠? 아까 카톡 말씀드린 대로 저거
그 시간 없으니까 너 오답 노트에다가 쓰지 말고 그 원래 제본책에다가 아마 적어놨거든요. 오답 확인 바로 하실게요. 자, 그럼 여기 맨 왼쪽에 가장 작은 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자, 요 공부 아시겠냐고 그죠? 그럼 홀수랑 짝수는 2 차인 거 아세요? 1, 3, 5, 6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여기다가 x를 두라고 배웠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왜 여기가 x인 줄 아세요? 방금 말했잖아. 여기 정해주고 있다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해주는 경우는 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처음 하던데. 거기에 세모 안 된 것들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 책에다가 오답 쓰세요. 자, 요렇게.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3x 빼기 6. 자, 이항하시고 양쪽에 3 나누시면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자, 하나 주의할 점은 현재 요 x 여러분들 요 x 지금 홀수인 거 아시죠? 홀수입니다. 요것도 많이 실수하는 게 뭐 18이요 하면 안 돼요. 홀수 중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이러한 홀수 중에서 x 값이 될 수 있는 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이거 만족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홀수가 얼마예요? 정답은 19입니다. 18 아니에요. 이게 많이 실수한다고 마지막에 18로 쓰는 친구예요. 왜냐면 홀수라는 조건을 빼먹는 거야. 자꾸. 홀수 중에서인데 뭔가에 걸린 것처럼 18을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활용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마지막에 확인을 잘해라, 시키는 거 잘해라. 그 말이 그냥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푸는 거 보시면 알잖아. 항상 되게 꼼꼼하게 시키 다 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알고 있고, 뭘 하는 중인지를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또! 밑에 12번. 그리고 호하나 확인한 것들 문제 옆에다가 체크 한번 해봐. 그 문제 번호 옆에다가 이렇게 뭐 체크 이렇게. 살짝. 네, 뭐 그런 식이든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또 확인해야 되니까. 자, 요거 문제 맞나요? 여기 그 뻥치는 문제 맞나요? 바로 갈게요. 자, 이제는 1.5배속입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건 몇 명 이상이냐? 자, 원래는 한 사람당 3,000원이니까 3,000x죠. 근데 저희 이번 문제는요, 읽어봤으면 20명으로 뻥칠 거야 문제입니다. 자, 20명으로 뻥치는 거니까 자, 20 곱하기 3,000 하시면 6만 원이잖아. 근데 뭐야 이거? 자, 읽어보시면 20명 이상부터는 10% 할인해준대요. 6만 원에다가 10% 할인이니까 이거 맞아요? 10% 감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더 유리하다. 얘가 더 이번 문제는 표현이 다르네. 이익인가라는 게 너네가 말하는 말 중에 유리하다 문제입니다. 유리하다. 이렇게 돼야겠죠. 이제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다음 주 시험이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바로 갑니다. 뻥! 뻥! 20명이라고 뻥칠게요. 제가 아마 심지어 지난 시간에 내가 현이한테 설명했던 문제 아닐까 이거? 현이야 기억나? 매일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한 번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마 지금까지 최소 모르게 몰라도 오답까지 포함하면 한 7번 이상은 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무슨 감정인지 알아. 저도 이제 헬스하고 PT 받으면 이 동작 했던 동작인지 까먹어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한 7번 하면 안 까먹어요. 저도. 맨날 하는 동작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또 자, 뻥치는 문제입니다. 또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 너는 미안한데 한 10분 있다가 받을게. 얘는 10분 뒤에 쉴 거거든. 그러니까 너 질문할 거 뭐 적어놓던가 체크해놓고 쭉 넘겨보시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줘. 근데 너 정확히 말해줘. 너 정확히 오늘 일찍 가야
가야 되는 이유가 다른 애들 영어하고 보충이 있는 거야. 네. 몇 시까지 가야 돼? 11시 10분부터 포지션 5시니까 5시 반까지 오나요? 그 학원 도착이 5시 반까지인 거야. 영어도 보충 빡세게 하네요. 그럼 역시나 여기 앞에서 버스 타는 거죠. 버스 몇 시까지 가요? 버스가 5시 10분. 10분까지 오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네. 1차 방정식 4쪽에 몇 번이요? 20번이요. 그 문제네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디 왔다 갔다 올게요. 시간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20번 아닌가요? 연립 방정식인가요, 혹시? 아, 이거 아마 다들 처음이죠? 신상입니다. 이걸 딱 하나. 어차피 오늘 과정부 때문에 딱 하나 배워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랑은 해본 적 없어요. 학교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한 적 없는. 아무튼 나름의 또 고난도면 고난도라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 처음이니까 자세히 말할게요. 자, 이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는 할만해요. 근데 이제 처음 보게 되면 이게 좀 그게 있어. 이게 이렇게 구하는 건가 하는 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약간 과학 쪽이랑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는. 자,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 읽어보시면 배가 있어요. 배.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자 길이가 나와 있고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 배 타봤잖아. 배 타고 막 20km짜리 강을 막 건너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색깔 변색해요.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요. 혹시 은성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강물도 혹시 흐르는 방향이 있는 거 아세요? 물론 막 저수지 이런 데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강물의 속력, 강물이 흐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흐르면요 뭐가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 맞아요? 그 말씀 하신 거죠. 그런 거 이해했어요? 표현이 미묘한데. 그럼 이거 이해해야 일단은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거슬러 올라온다. 아무튼 거슬러 올라오는 데는 자, 시간이 나와 있네요.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그러니까 거속시 문제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요게 이제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 내려올 때는 뭐예요? 자, 보세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내려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몇 분? 40분. 이게 또 단위가 좀 다른 걸 보아하니 단위 체크도 한번 하긴 해야겠네. 자, 분으로 갈지 시간으로 갈지는 잠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지식, 토막 질문. 내려올 때가 시간이 더 어때요? 더 짧네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얘는 왜 더 오래 걸리고 얘는 더 왜 적게 걸릴까요? 타고 내려간다는 말. 사실 이 문제에서 저게 그거거든요. 이 문제는 약간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그 무빙워크라고 아세요? 그 혹시 공항 같은 데 가시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말고 공항에 보면요. 혹시 인천공항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평지인데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딱 타봤으면 딱 이 문제가 그 원리예요. 그 원리를 좀 쓰는 문제야 애초에. 여기 봐봐. 무빙워크라는 게 똑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막 가요. 거기를 저희가 올라가서 걷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력으로 걸어도 훨씬 빠르다는 거야. 왜 빠를까? 내가 걷는 속력도 있지만 누구 속력? 이 무빙워크의 속력이 더해지면서 빨라진다는 말 이해돼요? 그럼 혹시 거기서 아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긴 하는데 혹시 재미로 반대로 걸으면 심 없어요?
걸어갈 때 반대로 가면 어떻게 가?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반대로 갔을 때 내가 앞으로 걸어가려면요 얘보다 더 어때야 되는 줄 알아? 일단 내가 속력이 더 빨라야 돼요. 더 빠른 속력으로 걸어가면 반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걸어가는 속력은 어떻게 돼요? 되게 느리죠. 이게 이제 느리게 가잖아. 그게 느린 이유는 어떻게 봅니까? 무빙워크가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거슬러 걸어가며 내가 걸어가는 속력이랑 그 친구 속력이랑 뭔가 이렇게 차이가 그게 이제 서로 더해진 느낌 알잖아.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약간 차이라고 표현할까? 좀 뭔가 서로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 거야. 라는 말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강물로 나와 있지만 이 문제는 그냥 무빙워크로 바꿔도 말이 되는 문제지. 애초에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다? 이 문제는 재밌네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속력을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제 풀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편의상 강물의 속력을 정해드릴 건데 이거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X라고 쓰면 안 돼요. 속력의 단위를 정해줄 건데 자 질문. 우리는 속력 말할 때 뭐 시속, 분속 이런 말 쓰는 거 아세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 그 밑에 혹시 주관식인가요? 보기가 없죠. 사실 보기가 없으면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답안지에서 정해놓은 걸 따라갈게요. 혹시 답안지는 정답을 뭐라고 썼나요? 단위를 뭐 썼어요? 시속을 썼나요? 뒤에는 혹시 킬로미터인가요? 답안지의 정답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 때는 좀 알려주던가 할 거긴 해요.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쓰라고. 시속 킬로예요? 그럼 똑같이 할게요. 지금부터 강물의 속력을 시속 x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뭐 얼마 있을 거니까.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자, 배의 속력. 자, 이 문제는 문자를 2개 쓸 건데 쌤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강물도 속력이 있으면 배도 속력이 있을 거라는 거지. 특히 밑에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게 일종의 힌트야, 힌트. 개인적으로 요 다음에 써 있는 게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2개 속력이 있구나라는 거야. 배의 속력도 단위는 똑같이 할게요. 시속 ykm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총 2가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자, 그럼 편의상 요게 강물이에요. 강물입니다. 그리고 배가 있는데 배 어떻게 되지? 어릴 때 많이 그려봤는데 이렇게 될까요? 자, 배가 있는데요. 1번에서는 강물을 거슬러 간다라고 하잖아. 자, 이렇게 그릴까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위에 써 있는 이런 길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속력을 쓸 건데 지금부터 이 문제 포인트 나옵니다. 잘 봐. 자, 이제 거슬러 올라간대. 근데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뭐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거리는 몇 킬로라고 써 있니? 지금 강의 길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저만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20km입니다. 거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도 알고 있냐면 시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얼마예요? 1시간. 자, 아까 저희가 시속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 단위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세 번째. 속력. 자,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벨트 하나 칠게요. 이 속력을 어떻게 구할지가 포인트야. 근데 아까 저희끼리 무빙워크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속력 어떻게 구해지는지. 자, 도와줄래요? 지금 먼저 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자,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은 강물의 속력이 더 빠를까요? 배의 속력이 더 빠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말 이해돼요? 여러분 만약에 강물의 속력보다 배의 속력이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내가 말했던 과학 상식이라고 봐야 되나 싶은 거지.
왜냐면 이거는 사실 공감을 하시려면 들어가 버리면 뭐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래? 그냥 직감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이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은 얘가 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질문. 그럼 봐봐. 배의 속력이 y야.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는 실제 속력은 y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 속력이 바뀌어요, 사실 내가 무빙워크를 예를 들어 10으로 걸어도 실제로 1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속력은 뭐라고 써야 될까라는 거지. 자, 이제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속력을 써야 거속시 공식을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시간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자, 요거 별표, 여기를 외워. 이 문제는 여기를 기억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은 그냥 평이한데 여기 속력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공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게 뭐예요? 혹시 뭔지 알겠는지? 제가 지금 어떻게 구한 속력이에요? 뭐의 속력에서? 배의 속력에서 뭐를 빼준 거다? 강물의 속력만큼 빼준 만큼의 속력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너네가 무빙워크를 거슬러 가면 느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내 속력에서 개 속력을 빼준 만큼의 속력이 나와서 속력이 느려지는 거예요. 라는 말 이해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이거를 막 더 딥하게 가면 이거 수학 시간이 아니게 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아, 거슬러 가면 속력을 빼주는 것만큼은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자, 봐봐. 이제 거리, 속력, 시간 나왔으니까 이거 세 개 묶어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자, 시간을 만들어 볼까? 개인적으로 팁 하나 드리자면 요 거리를 가지고 시간을 만들면 좋아요. 왜?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요 거리 옆에다가 얘네들 곱하고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이 없네요. 두 번째는 조금 작게 쓸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요거를 거슬러서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타고 내려오는 이렇게 요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볼래? 너네 이제 할 수 있을걸? 자, 그럼 통합은 첫 번째 얘도 역시나 거리는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20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의 문제에서 몇 분이라고 써있니? 근데 저희가 지금 시속을 쓸 거란 말이죠. 미리 바꿀까요? 40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요거 단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바꾸고 여기다가 쓸게요. 그리고 질문. 뭔가 느낌 오시나요? 역시나 얘가 중요합니다. 그럼 같이 내려가는 속력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속? 네, 이번에는 더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할까, 무빙워크를 따라서 걸으면요, 왜 빠르냐는 거지. 내 속력에다가 무빙워크가 더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강물을 타고 내려가면요, 내 속력도 있지만 얘 속력이 더해지니까 훨씬 빨리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역시나 시간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쓸까? 거리는 뭐 곱하기 뭐라고요?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렇게 시간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해서 식 두 개다. 자, 이렇게 한번 연립해서 xy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요거 쉬는 시간 끝나고 요거 관련 문제를 한두 개 더 준비해 드려볼게요. 몇 개 더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호환아 시간 없네. 요거 바로 질문 좀 하자. 자, 다른 친구들 10분까지 쉴게요.